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카메라가 시선이 어디로 봐야 되는 거지? 제가 진짜 완전 컴맹이어가지고 일단 지난번에 소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이제 달았거든요. 저희 직원분들이 마이크를 좀 꼭 쓰라고 해서 그래서 마이크를 쓰고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라이브로 해놨던 것들을 쇼츠로 잘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또 그간 이제 거의 한 6개월 됐죠. 마운자로가 처방으로 나온 지. 이게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불편하셔도 드세요, 보세요. 그래서 처방도 많이 했고 이제 7.5mm, 10mm짜리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나 부작용, 그리고 이제 요새는 마운자로를 이제 끊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연도까지 쓰고 이제 체지방률이 28%, 25% 이하로 많이 줄어서 이제 많이들 환자분한테 이제 좀 끊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5로 시작해서 2.5로 끝내는 환자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되게 정말로 체지방량이 크게 높지 않고 33, 35%이 정도였을 때 이제 뭐 한 5% 정도 뺄 정도면은 2.5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처방을 했고요. 이렇게 처방을 하고 지금 연말에서 한 3개월 되고 나서부터 이제 살 많이 빠지면 그냥 저는 마운자로 끊고 운동과 식단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채팅 보기 옵션으로 해야 되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마운자로 위고비 처방량은 계속 급증할 것 같나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비만을 저도 이제 거의 갱년기 비만, 뭐 그런 쪽으로 정신과적인 그런 비만 아니라 그냥 갱년기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들을 보는 전문의로서 생각해봤을 때 참 잘 만든 약인 것 같아요.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부작용도 좀 덜한 것 같고, 근데 대신에 항상 전문 의약품은 장기로 쓰다 보면은 면역이나 노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항상 기치가 서포트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겠죠.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해서 음식과 운동만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노화라는 거를 우리가 역으로 가기가 힘들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의논해서 쓰면서 좀 장기로 가되 면역이나 노화가 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리기간 너무 길어지고 자궁내가 두꺼워져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영상에 남겨놓긴 했는데 마운자로나 비만 치료, 그게 꼭 마운자로가 아니어도 비만 치료를 하고 있으면 체중이 줄면서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난소의 기능이 훨씬 좀 나아지거든요. 왜냐면 백색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리불순이 생기고 백색 지방에서 에스트로겐 2라고 하는 거라고 비슷한 물질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난소가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난소에서 나오는 정식 에스트로겐 2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좀 그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게 좀 낮아지고 생리불순도 그러니까 생기다가 살이 빠지니까 난소가 심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을 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상적인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이제 팡팡 분비가 되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생리나 출혈이 생기는 거 굉장히 흔해요. 이건 단지 산부인과적인 진료나 산부인과적인 진단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비만 치료를 했을 때 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부정출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산부인과 선생님 꼭 진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사라지지? 제가 답변을 그냥 보이는 대로 할게요. 그 선생님들 답변을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영상에 있을 것 같은 답변 말고 좀 새로운 질문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어,
마흔자루 9월 말부터 시작했고 쭉 부러진. 이건 얘기 드렸고 있어서 혈압 당뇨가 있어서 트룰리시 3년도 쓰다가 마흔자루 가려고 하는데 매주 토요일 트룰리 맞는 중인데 오늘 마흔자루 맞고 왜 이게 없어지지? 마흔자루 맞고 내과 다니는 처방 다른 내과 처방 안 하는 거 다른 병원비 처방이 트룰리시티 맞는 중인데 그러면 트룰리시티 맞고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연속해서 맞으시면 됩니다. 트룰리시티 하고 간격을 일주일로 동일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당하혈색소 몇부터나 될까요? 당뇨 환자에게 처방될 거라고 아마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 당뇨약이었다가 비만 치료제로 처방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트룰리시티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안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당뇨가 그런 트룰리시티까지 써야 할 만큼의 그런 뭐 삼제약제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어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 피로감, 5.0. 예, 용량 올리면 좀 피로도 증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 8.5면은 마운자로 쓰시면서 체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마운자로가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체중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주지만 당뇨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 전 단계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주치의한테 처방 받으세요. 이게 마흔자로 3개월차 접어들었습니다. 체중 20kg 감량했고 현재 체지방률 26%. 확실히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먹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자꾸 댓글이 없어져서 이게 왜 자꾸 없어지지? 음. 10ml 맞고 있는 중이세요. 체지방률 많이 빠졌으면 이제 소관 좋고 장염 생기고 면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용량 높이지 마시고 10ml를 지금 이미 받아서 남아 있으시다면 한 10일 간격으로 해서 좀 간격을 늘려서 이제 약제를 끊어보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채팅창이 안 없어지게 하는 건 뭔지 모르시겠지? 참 계속 없어져서 마흔자루 결과 몇십 주 관찰 결과 20% 정도 감량인데 사람들은 한두 달에도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연구는 막 2,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연구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그 연구했던 그 환자군이요. 되게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았던 군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심혈관 질환의 질병의 위험도도 있고 뭐 당뇨도 있었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그 체중의 감량도를 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연구나 논문은 장기적으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좋죠. 장기적으로 써도 크게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를 논문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심지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까지 보고를 했으니까 의사 입장에선 되게 좋죠. 그래서 짧게 쓰게 되는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저는 지금 제 환자분들 한 3달 쓰고 끊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쓰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굳이 전문의약품은 자꾸 장기로 쓰면 부작용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운동하고 식단 하시다가 또 조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고 왜 내 몸이 좀 안 좋으면 또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달라지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나이는 더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많이 빼도 어쨌든 세월이 가면 요요가 조금씩은 오잖아요. 식단은 그래서 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나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내기가 되게 힘드니까 마운자루가 또 조금 느는 것 같으면 그때 또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온앤오프 하시면서 쓰는 게 좋아요. 자꾸만 오랫동안 쓰면 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장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서 감기 안 걸려도 되는 감기나 장염 이런 거 걸릴 수 있거든요. 어, 식단은 마흔자로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야 돼요. 저도 이제 마흔자로 2주 간격 이렇게 맞고 있는데도 오늘 저녁은 보쌈에 밥 안 먹고 보쌈만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불러요, 지금. 1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저
좋아요. 저희 병원에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진료를 요새 못 봐가지고, 저희 부원장님들 제가 많이 잘 가르쳐 드렸어서 치료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주영 원장님 워낙 또 잘하고 계셔서. 그리고 저도 맨날 진료 끝나면은 우리 부원장님들 차트 같이 리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가 기존 환자분들에 대한 진료 퀄리티를 유지해야 돼서 사실 지금 신규를 예약하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몸이 하나여가지고 제가 조금 좀 많이 해결해 드린 분들이 조금 이제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서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 동안에는 유튜브 보시면서 열심히 건강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보 얻으시라고 제가 되게 열심히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폭식하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안 맞아서 폭식하는 경우에는 마운자로가 완전 드라마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운자로를 맞았는데 내 폭식이 좀 좋아졌다 이러면은 그렇게 식욕 조절제를 쓸 정도는 아닌데, 마운자로를 맞았는데도 한 번씩 폭식이 생긴다, 이거는 마운자로가 그 기전을 컨트롤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도파민 계열이나 세로토닌 계열의 식욕 조절제를 컨비네이션 해야 돼요. 그래야 마운자로를 쓰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마운자루를 쓰는 동안 어쨌든 음식이 정제된 게 덜 들어와야 내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게 통제가 불가능하면 마운자루로도 통제가 불가능하면 마운자루는 막고 있는데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마운자루를 너무 오랫동안 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욕 조절제 좋아요. 네, 저희 부원장 선생님 너무 좋죠. 우리 부원장 선생님 2월 달에 서현 분당에 이제 개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찾아가 주세요. 아마 건강을 진심으로 도와드릴 것 같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스크롤하면 지문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문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두고 하면 없어져가지고, 선생님 3주 차인데 일주일 정도 탄수 거의 50 아래로 있는데 톤지저가 없어서 계속 단백질 지만, 탄수화물은 체지방률이 줄 때까지 마운자로 맞으면 되도록 안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지방률, 백색 지방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탄수화물 드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소수 체질성 마운자로가 효과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2.5 두 달, 5 한 달 사용해도 효과 없다면 체질은, 이거 체질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과학이고 인간의 몸은 다 똑같은 신호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이나 식습관이나 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마운자로가 그 일을 역할을 아웃컴을 좀 못하는 거지, 마운자로는 잘못이 없어요. 마운자로 그 아이는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서 DNA에서 체지방을 좀 더 분해되는 환경으로 해당 과정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뇌로 가서 그 뇌하수체로 가서 식욕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리고 장으로 가서 포만감을 조금 유지해주게 하는, 그리고 뭐 췌장이나 이런 다른 수용체로 가서 걔는 그 일을 하게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는 애예요. 근데 같은 용량을 맞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체중의 변화가 없거나 한 단계씩 올렸는데도 없으면 빨리 한 단계씩 더 올리거나, 또는 내 식단이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체질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자로 할 때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는 항상 운동과 식단은 기본이에요. 기본값.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노후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노후에 유병장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식단과 운동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떤 환자분들, 요즘은 그래도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좀 좋아지셨는데,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하면 그냥 맛있는 거 먹다 살고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노후에 20년은 이제 대학병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대 이후, 뭐 30대부터 하면 더 좋고, 20대 이후부터는 그냥 운동과 식단은 기본값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조금 즐겁게 여행을 가고 하는 때에는 조금 즐겁게 지냈지만, 또 많이 그렇게 먹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식단,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유산소 운동, 박동수가 150 이상 되게 30분 이상 뛰고, 그냥 이 네 가지는 그냥 매일매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운자로를 쓰면 그 효과가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2.5 4주 5kg 감량했고, 베이리 인디케이션 더 이상 턱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재임 진료 받고
처방 과자 혹시 제가 여는 군대에서 해서 약물 마운자로는 의존성이 있는 약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BMI 제가 영상에도 있지만 BMI 기준으로 마운자로를 처방하지 않고 마운자로는 체지방률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돼요. 체지방률이 낮잖아요. 그럼 마운자로 효과가 떨어져요. 그 체지방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 마운자로는 그 기전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대신에 체지방률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니까 효과는 있지만 좀 더디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빨리빨리 용량을 올려서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을 쓰는 거예요. 어, 체중이 자꾸 더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맡아놨는데 체지방이 잘 안 빠지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마흔자를 두세 달 썼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체지방량이 너무 그렇게 높지 않고 부종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라서 살이 찌는 거예요. 물과 체지방은 다른 얘기잖아요.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저장되니까 그래서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오늘 내일 먹으면 다음날 막 2, 3kg씩 훅 늘어나는 그런 분들은 마운자로 기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종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가 필요한 거고 체지방률이 높은데도 마운자로를 썼는데도 안 빠진다 이러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줄였는지를 확실히 보셔야 돼요. 빵이나 과일, 특히 진료실에서 과일은 또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좀 덜 드시는 거 그렇게 줄이는데도 그렇다. 그렇게 정제된도 안 먹고 그 마운자로도 한 두세 달 연속해서 맞았는데도 체질에 변화가 없다 이러면 이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원하셔갖고 가까운 JM에 내원하셔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것도 약간 저는 마운자로를 처방하면서 느낀 게 이 환자의 물 밑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게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이렇게 좀 올라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치의로서는 되게 좀 감사하기도 해요. 환자는 부작용이 생겨서 되게 힘들어하고 오시지만 저는 저부작용이 생긴 걸 보니까 이 환자는 장이 원체 안 좋았구나. 저부작용이 생긴 거 보니까 이 환자는 진짜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았구나.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건강의 내비게이션처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약품 중에서 이런 마운자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역으로 좀 환자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약인 것 같아요. 사실 식욕 조절제나 향정신성 약물들은 그러기가 힘들어서 그냥 부작용이 나타나면 안 됐어요. 그런 약들은 제가 싹센더 미고비가 없을 때도 이제 비만 치료를 열심히 했었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이제 그나마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게 뭐 아르기닌, 항산화제 뭐 이런 것들, 영양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열심히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서 환자들도 진짜 힘들고 저도 같이 힘들고 그리고 향정신성 약들밖에 없었으니까 식욕조절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효과만큼 부작용이 따라가지만 부작용이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면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약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운자로는 부작용을 봐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다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면 이 부작용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부작용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만성피로 같은 경우도 이게 이 환자가 혈압이 낮거나 또는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위장 운동이 잘 안 됐던 사람이구나 이런 경우에는 위장 운동 촉진제를 좀 주고 그리고 위장에서 영양소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영양제들을 좀 처방하고 장 유산균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짤 수 있는 참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마운자로는 내성이 생긴 약은 아니니까 안 빠지는 거 또는 뭐 다 차지방이 아직도 30% 넘었는데 약을 안 쓰고 무서워서 혼자서 해보시겠다 이거는 조금 좋은 약이 나왔는데 전기밥솥이 나왔는데 솥밥에다가 해야 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고정관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치료제랑 이런 위장운동제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약간 위장운동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안에는 진짜 더러운 균이 많거든요. 저는 요새 너무너무 이렇게 마흔자로 치료를 하면서 더더욱 의사로서 느끼는데 이제 장이 건강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생각보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 환경이 안 좋았구나. 내가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마운자로를 통해서 또 장애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열심히 지금 그 공부해서 그 장 종합 영양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운자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무조건 처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마운자로로 부작용 없이, 그리고 부작용이 생겨도 그로 인한 면역 저하 없이 하려고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믹스나 장내 세균 치료를 썼을 때 그 나쁜 균들이 막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죽으면서 엔도톡신이라고 내독소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장 운동 능력이 확,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안 되겠죠. 뭐 장이 다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왜 장염 같은 거 걸려도 위장 운동이 잘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구역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사실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수분 섭취 많이 하시면서 음식량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Q&A보다는 이렇게 다 답변 드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보고 얘기하고 조금 그렇게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답 안 해주신다고 오늘은 Q&A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인바디 겨울철 맞아요. 체지방이 근데 제가 이것도 요새 느껴요. 근데 되게 신기해. 우리 몸이 저희가 요번에 저희 JM이 날씨가 많이 춥고 건조하니까 인바디에서 체지방률을 측정하려고 했을 때 이 기계가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왜 이런가 해서 그 어떤 환자들이 주로 그런가를 이제 좀 봤더니,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부종이 메인인 사람이 있고 체지방이 메인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종이 메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체지방 인바디가 잘 안 측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혈액 순환이 어쨌든 정맥 순환이나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처방하는 약들 혹시 저희 환자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 정맥순환 개선제, 림프순환 개선제를 쓰면서 부종약을 같이 쓰잖아요. 그러고 부종이 좀 줄어들면 이제 부종약을 좀 줄이는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이제 공복으로 오고 혈압이 좀 낮잖아요. 음식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혈관에 물이 좀 더 적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가뜩이나 혈관에 있는 물이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이렇게 생기는데 식사도 안 하고 오고 아침에 공복이고 혈압도 낮고 춥고 이러니까 혈관에 이제 물이 거의 없으니까 이 인바디가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인바디가 안 찍힌 분들은 이게 혈액순환을 훨씬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게 꼭 결국은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려는 이유가 심내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노후에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중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지금 컨디션 자체가 정맥이나 림프순환이 안 돼서 인바디가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혈관보다 혈관 밖으로 물이 잘 빠지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조금 더 올리거나 혈액순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지금 이렇게 사실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 그리고 특히나 40대 후반, 중후반 돼서 갱년기가 맞물려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혈액순환 부종 관리에도 꼭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좀 굶으면 확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좀 확 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약간 부종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구나, 체중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분 섭취를 정말 많이 하시고, 지금 병원을 처방할 수가 없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내년도부터는 거의 운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운동을 막 다이어트 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부종이 메인인 분들은 수분 섭취도 그만큼의 그 중요도로 놓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부종이면 내 몸이 짜서 몸에 나트륨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부종에 대한 개념을 자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내 몸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나트륨이 그냥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삼투압과 관련된 건 굉장히 어려운 화학 기전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나트륨이 몸에 들어왔어요, 음식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없거나 뭐 가족력이 혈압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 근데 사실 저도 부종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왔는데 한번 몸에 저장이 확 됐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뭘 먹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나트륨이 안 빠져나가 있으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좀 굶으면 나트륨이 이제 점점 빠지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나트륨을 넣으면 이 부종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부종이 메인이신 분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짜지지 않게 해야 물을 저장했다가 나트륨을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물을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게 내 몸이 또 짜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몸이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은 물을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자꾸 희석되게 닝닝해지게 만들어야지 부종의 레벨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좀 많이 먹어서 2, 3kg가 쪘어요. 부종이 생겼어요. 나트륨이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날,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부종이 계속 세포가 인식해서 아, 나는 이 정도 부어 있는 몸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짠 음식을 많이 먹을 테니까 라고 세포가 또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되게 파블로브의 개거든요. 세포의 신호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메인이신 분들, 그러니까 인바디를 찍었는데 체지방량은 별로 없는데 체중은 많이 나가고 뭐 근육량은 별로 없고 이거는 전부 다 부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혈압 있고 이런 분들은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량 체지방 많이 줄지 않고 목표 체중에 도달했는데 체지방은 줄지 않고 근육량은 줄었다. 그 근육량이 주는 건 인바디에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요. 사실 근육량이 주는 건 마운자로 맞으면서 음식량이 주니까 물이 빠져서 근육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변에 물이 빠져서 근육이 빠진 걸로 인바디가 측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숫자 보지 마시고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근육 운동은 하시는 거고 체지방이 덜 빠졌고 부종이 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체지방을 빠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부종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꾸준히 정제된 탄수화물 10ml 맞고도 아직도 배가 고프신 거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식욕 조절의 목표는 아니니까 배가 고파서 단백질이나 저는 오늘 배고파서 보쌈이나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그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절제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식욕 조절제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체지방이 잘 분해되고 단백질을 조금 먹어도 충분히 식욕이 컨트롤 된다 하면은 식욕을 꼭 굳이 절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거니까. 왼쪽 가슴 통증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서도 그러셨는데 왼쪽 가슴 통증은 사실 협심증이 가장 의사가 생각하는 1번 위험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거는 반드시 내과 선생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마운자로 투약 중에 금주는 뭐 하면 너무 좋죠. 왜냐면 음주라는 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나쁘게 간이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간에서 당도 다 해당이 되는 과정인데 음주가 들어가면 얘 간이 지금 빼야 될 뱃살을 끌고 올 시간이 없잖아요. 가뜩이나 마운자로의 도움을 받아서 간도 지금 체지방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걷다가 다시 업무를 주는 게 음주니까 그러니까 마운자로로 돈 쓰고 술로 돈 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저, 음, 저는 모든 환자들의 단계를 단계별로 올리지 않아요. 2.5를 썼는데 그 환자가 체지방이 분해되는 속도가 괜찮고 환자가 뭐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 하면은 저는 그냥 2.5 그대로 유지하고 2.5를 4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환자가 많이 줄이는데도 줄어들지 않는다. 체지방이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봅니다. 5.0으로 그렇게 해서 5.0으로 올리고도 예를 들어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줄였다 이러면은 거진 한 2달째쯤 되면은 체지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앞으로 빼야 될 체지방이 너무 많다. 한 진짜 이렇게 5.0으로 갔다가는 한 6개월에서 1년을 써야 거의 28%, 25%까지 내려올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또 빨리 좀 용량을 올리면서 부작용을 의사가 좀 커버해줘야죠. 이 사람을 계속 잘 정확히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마흔자로 맞을 건데 왜 식단 운동은 안 하냐? 근데 이런 거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식단과 운동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식단 운동해요. 근데 너무 슬픈 분들이 있어요.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고 50대 갱년기가 오고, 특히 여성 갱년기 또는 유방암을 진단받아서 유방암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좀 못 나오게 막아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해도 내 몸 자체에서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체지방이 자꾸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이긴 해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는 게 노화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으로,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저도 30대 때 운동 식단을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했는데도 살이 5kg 이상 더 쪘거든요. 제가 30대 때보다 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적게 먹는 것 같은데도 체지방은 30대보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같은 농도와 같은 운동 강도를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로 따로, 운동 따로, 식단 따로 이렇게 얘기하신다. 저는 운동으로 할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운동으로 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화학과 물리는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운동은 아예 안 하고 딱 식단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에너지 공장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언젠가 다시 내가 뭔가를 먹게 됐을 때 확 살이 찌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운동과 식단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약들이 좀 이제 기본 베이스를 올려줄 수 있는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컨비네이션은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최대한 전문의약품 없이 운동과 식단으로 하면 제일 좋고, 근데 내 나이가 또는 내 지금 호르몬의 환경이 또는 내 식단이, 내 생활 습관이 또는 체지방 양이 이것만 가지고는 1년을 내가 버텨나가기에는 금방 요요가 오고 실패하겠다 할 경우에 마운자로를 주치의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쓰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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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체지방률 저도 지금 28%, 30%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이고 연초고 해서 저는 그냥 바로 딱 끊진 않아요. 지금 음식 먹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행복도 찾아야죠. 우리가 연말인데도 뭐 살 빼겠다고 너무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럼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28%, 25% 돼도 지금은 시기가 그래서 전 또 5월 같은 때도 조금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먹을 일이 많고 모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뭐 추석이나 연휴나 이럴 때는 조금 약을 더 세게 써서 조금 삶의 질이 좋게 도와드리고, 또 아닌 때에는 또 약을 좀 빼고 생활 습관 좋게. 약으로만 뺀다고 생각하면 약은 정말 미미한 부분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들어가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비만 치료는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문의약품을 쓰고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뭐 부종이나 혈액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커버해주고 면역이나 노화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뿐, 저하고 마음자로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운동과 식단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과외 선생님처럼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과외 선생님이 시험을 쳐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생각해 주세요. 어, 자가면역 질환 가지고 있을 때 체지방 잘 안 빠지는 건 자가면역 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물론 호르몬도 그렇겠지만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기능의학적인 특징이 장내 환경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좋은 게 흡수가 안 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좀 체지방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마운자로 좀 쓰시고 용량을 빨리 올리시고, 그 장애 환경이 좋아지게 유산균 같은, 특히 자가면역 있으시고 알러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꼭 장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유산균도 잘 드시고. 마운자로 코골이 없어지는 거, 이거는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비만 치료제 중 유일하게 코골이를 해결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골이가 있으시고 배에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마운자로 쓰시면 코골이 많이 좋아져서 밤에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혈압이나 이런 심리혈관 질환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전 보통 25% 이하까지는 좀 낮춰야 된다고 해요. 마운자로 맞으면 면역력 떨어져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마운자로든 식이조절제든 뭔가 비만약을 쓰시면서도 면역이나 노화가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포트를 하죠. 근데 사실 20, 30 젊은 친구들은 에너지 공장이 크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실 단독으로만 써도 괜찮지만
저는 대부분 이제 갱년기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살은 빠졌는데 노화가 생기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이거는 볼 왓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운자로 맞을 때는 면역에 도움된 비타민C 이런 거 좀 열심히 드세요. 약이 비싸죠. 조금 낮춰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내성 생기는 약이 아니에요. 향정신성 약물들이 내성이 생깁니다. 한 번에 끊으면 요요 올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전 외래에만 한 20명은 되셨는데 저 오늘 되게 많이 끊었거든요. 환자분들. 그리고 또 끊어도 될 만한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8, 9, 10, 11 이제 거의 3달, 4달째 쓰니까 확실히 식단하고 면역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진 체지방률이 제가 원하는 목표가 됐고 혈액순환 개선만 잘해서 식단만 해도 이제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은 환자분들은 마운자로 끊고 한 달 후에 보기로 했고 끊고 요요는 오겠죠. 모든 비만 치료제는 끊으면 오지만 그게 얼만큼 많이 그냥 확 몇 달 안에 오냐 아니면 그냥 조금씩 내가 늙어가는 거 수준만큼만 오냐 내가 관리할 정도로 컨트롤이 되냐의 문제니까 이제 많이 빼셨으면 지금부터는 운동하고 식단하시면서 좀 유지하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해서 좀 살이 좀 더 찌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일주일 또 바짝 다이어트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형 당뇨 있으신 분이면, 남자분이면, 이게 다른 분보다 속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내 인슐린 저항성이 남들보다 이만큼 높기 때문에 약을 계속 농도를 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그때부터 체지방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살 빠질 수 있는 딱 그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좀 이빨 꽉 깨물고 기중된 주차차 밀듯이 좀 미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초반에는 잘 버티면서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줄이시면 아마 이형 당뇨도 많이 좋아지시고 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비타민C 영양제는 먹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 약 써도 잘 안 빠지면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안 빠지는지를 찾아야죠. 마운자로는 어쨌든 들어가면 그 일을 하는 애니까. 만경자로 3개월 차에 체지방 29인데 여자분이시면은 이제 좀 비용에 조금 부담이 되시면 끊고 이제 운동해서 1, 2kg 정도는 운동이나 식단으로 체지방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식물 지킴이, 질문이 자꾸 이게 넘어가가지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콘서타 처방받고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피로감이 좀 줄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안무를 역체감 시켜주는 마음대로 피곤함이 크더라고요. 그쵸. 각성제는 휴터민 정도 그렇고 쓰다가 이제 끊으면 확 리바운드로 하면서 막 만성 피로가 많이 오는데 마운자로는 특히나 좀 장기로 쓰면 만성 피로가 오니까 탄수화물 제외하고 그럼요. 탄수화물 제외하고 고기 저는 어저께도 저희 회사 송년회 했는데 회 위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간장에 찍어 먹어서 얼굴이 좀 버가지고 저도 아침에 수분 섭취 엄청 많이 하고 그 부종약 좀 먹고 그랬어요. 40대 초반 마흔자로 쓰면 인슐린 저항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자꾸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한 체지방률 28%, 남자 25%그 정도만 떨어져도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주범은 백색지방이기 때문에 백색지방이 많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은 좋아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근육 운동도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근육이 형성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올리고 백색지방을 내리면서 마운자로도 같이 쓰고 하면은 엄청 빨리 빠져서 끝나겠죠? 아침에 기립성 저혈압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이거 안 먹으니까 이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서 몸에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앉았다 일어나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매일 아침 반복되신다고 한다면은 7.5를 10일 간격으로 좀 늘리시고 아침마다 수분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물에 약간 소금 정도 1티스푼 정도만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체중 80kg 9주차 한 달, 진짜 한 달 4kg, 8kg, 8kg 많이 잘 빠지신 건데, 그러니까 살을, 그러니까 마흔자루 정도의 약으로 이 정도 빼시면은 꽤 그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잘 빼신 거예요. 그래서 9주차
5mm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체지방률이 아직도 높으실 것 같아서요. 부작용 없으면 그냥 5mm 다음 7.5mm로 올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남자 30대 5mm 맞는데 입맛도 없어서 하루 한 끼 정도 먹는데 그렇게만 해도 될까요? 근데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칼로리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칼로리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이미 예전에 끝났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는 아무도 안 해요. 다 이제 체지방을 감량을 하는 게 건강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면 안 먹지만 또 입맛이 있을 때는 좀 단백질 위주로 드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5ml 맞았는데 밥을 너무 못 먹겠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럼 약이 너무 센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10일 간격으로 늘려야죠. 그렇게 했다가 면역도 떨어지고 노화가 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도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거대 영양소는. 5 맞고 후에 만도 5kg 빠졌는데 이 정도 5kg 정도 빠졌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식단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 지킴이님. 그 1주차, 2주차 때 부작용 없이 살 빠지 3주차 갑자기 맞아요. 울렁거리는 식욕 이런 게 있죠. 그 마음자로 그러니까 이게 그 내 장애인 운동 능력이 매일 달라지니까 그래요. 지난주에는 내 장애 운동 능력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운동 능력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맞았을 땐 괜찮은데 이번 주 맞았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그냥 2.5를 좀 더 유지하신 저는 부작용 위장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2.5를 조금 한 달 더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위장 운동 부작용은 초반에 다 좋아지거든요. 한 2, 3주만 지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위장 불편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2.5 받은 걸 5일 간격으로 당겨서 용량을 조금 높은 느낌이 들 수 있게 도와드려요. 목이 물리는 것처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보존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제가 좀 약간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직은 소아청소년에서는 허가 안 돼서 위고비는 소아청소년에서 허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마음자로 맞고 가스 많이 나고 트름 많이 나고 냄새가 안 좋고 한 분은 내가 진짜 장이 되게 환경이 안 좋았거나 엄청 더러웠구나 생각하시고 반성을 하시고 내년에는 장이 더러워지지 않는 음식들로 좀 더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 그리고 유산균 열심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나운자를 받고도 효과가 없다면 요거 좀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어, 그 빠야 될 살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체지방이 아직도 체중 감량이 많이 남았다 하면은 용량을 빨리빨리 올려서 빨리 쓰고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살 너무 볼살 많이 빠져서 슬퍼하셔가지고 저 이제 2주 간격으로 그냥 2.5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도 연말이다 보니까 좀 송년회가 있고 한데 그래도 좀 부종이 느는 것 같아서 부종 치료하고 있어요. 어, 네, 탄수화물 많이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자면 이제 제가 오늘도 늘 잔소리하지만 같은 얘기를 늘 반복합니다.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는 그냥 정말 디폴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은 디폴트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너무 좋은 약이 나왔어요. 마운자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약을 좀 쓸 수 있으면 쓰면서 이 효과를 조금 더 높여서 내가 한 달 동안 운동하고 식단하면 2kg 빠질 걸 한 달 동안 운동하고 식단하고 마운자로 하면 4kg가 빠질 수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 나의 마운자로 기전이 많은, 그러니까 부종이 아니라 체지방량이 많은 경우, 그리고 내 호르몬의 문제가 특별히 없는 경우, 그 장애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경우 부작용 없이 잘 쓸 수 있고, 그 위장 운동이 잘 안 되거나 변비나 설사나 이런 좀 불작용이 생긴 경우는 2, 3주만 지나면 많이 좋아진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될 시에는 마운자를 간격을 조금 늘리고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서 내가 되게 장이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한다.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마운자로를 조금 손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약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저도 6개월 처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과학자분들 일라일리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격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낮춰준다면 더 많은 환자분들이 좀 이 대사증후군을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건강하시고 올해 좋은 게 나왔으니까 또 잘 가이드 받으시고 전문 의약품 항상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또 진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제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연말 잘 보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근육 운동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줄이시고 심호흡 깊게 하시고 이걸 늘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주치의가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